무인 매장.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는 단어 아닌가요? 내가 굳이 일하러 가지 않아도 가게는 알아서 돌아가고 매달 통장에는 따박따박 돈이 꽂히는 바로 그 자동 수익의 꿈 말이죠. 오늘 바로 이 달콤한 꿈의 이면을 아주 탈탈 털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바로 이 한마디, 이 마법 같은 문장 하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인 창업의 세계로 뛰어들었을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골치 아프고 직원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사람 없이 돌아가는 가게라니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인 빨래방을 하나 차렸다고 쳐보죠. 한 달 매출이 딱 400만 원이 나왔어요. 와, 매달 통장에 400만 원이 찍힌다니. 이 정도면 뭐 꽤 쏠쏠한 부업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분명히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오히려 대출 이자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 아니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징벌해버리는 걸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탐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시작해서 무인 카페, 빨래방, 그리고 포토부스랑 코인 노래방까지 각 가게의 장부를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 무인 매장이라는 달콤한 꿈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엄청난 열풍을 불러왔죠. 누구나 쉽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계산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니까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무인 매장이 정말 우후죽순 생겨났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월 순수익 300 보장 막 외쳐댔고 유튜브에서는 퇴근하고 30분만 투자하면 월 200 그냥 법니다 같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게 장부를 들여다보기 전에 딱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매출과 순이익의 엄청난 차이. 우리는 보통 월 매출 400만 원이라고 하면 와, 그게 다 내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진짜 내 돈은 이 매출에서 월세, 전기세, 재료비, 뭐 온갖 비용을 전부 다 빼고 정말 마지막에 내 주머니에 남는 돈, 바로 순이익입니다. 이 간단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 연구로 들어가 보죠. 창업 문턱이 낮다고 소문난 대표 주자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랑 무인 카페. 과연 이 두 가게의 통장 속 사정은 어떨지 한번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월 매출이 무려 1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973만 원? 엄청나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이스크림 원가가 워낙 비싸서 72%를 빼고 월세 100만 원 내고 24시간 쌩쌩 돌아가는 저 냉동고 전기료가 또 50만 원.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세상에 1000만 원 가까이 팔아도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돈은 고작 102만 원입니다. 괜히 전기세 내주려고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스크림보다 마진이 좋다는 무인 카페는 좀 다를까요? 커피 한 잔 팔면 70%가 남는다. 이런 말로 막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시작점인 월 매출 자체가 334만 원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서 재료비 30% 빼고 월세, 공과금, 카드 수수료 같은 자잘한 비용들 다 제하고 나면 최종 순이익은 약 109만 원. 아이스크림 가게랑 뭐 거의 똑같은 결과죠.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가게를 차리려고 투자한 돈이 7,500만 원인데 이걸 월 109만 원씩 벌어서 갚으려면요. 5.7년, 그러니까 거의 6년이 꼬박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이 수익이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옆 가게에 더 싸고 큰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매출은 그냥 반토막 나는 게 이 바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무인 빨래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 400을 벌어도 왜 빚만 남는지, 그 비밀의 중심에는요,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자, 빨래방 월 매출 400만 원, 여기서 월세 120만 원 나가고 가스, 전기, 수도요금이 합쳐서 80만 원, 그리고 세제 같은 소모품 비용이 20만 원. 이렇게 빼면 180만 원이 남습니다. 이 숫자만 딱 보면 월 180이면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가게에 있는 그 비싼 세탁기, 영원히 쓸 수 없잖아요. 보통 10년 정도 쓰면 수명이 다하거든요. 그럼 7천만 원짜리 기계를 10년 쓴다고 가정하면 매달 58만 원어치씩 기계가 낡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진 않지만 10년 뒤에 기계를 새로 사기 위해 반드시 따로 모아둬야 하는 돈.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비용인 셈이죠. 자, 그럼 아까 남았던 180만 원에서 이 보이지 않는 비용, 감가상각비 58만 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진짜 순이익은 113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걸 계산 안 하고 180만 원 벌었네? 하고 다 써버리다가 10년 뒤에 세탁기가 덜컥 멈췄을 때 텅 빈 통장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지난 10년 동안 기계값만 열심히 갚아준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월 400만 원의 비밀이었던 거죠.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죠. 겉으로 보기엔 수익이 훨씬 높아 보이지만 그만큼 또 다른 종류의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인생 내 것 같은 포토부스 그리고 코인 노래방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때 정말 대박 아이템이었잖아요. 그 포토부스 시장의 1위 브랜드 대표가 직접 국내 시장은 이제 포화 성태입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일종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2년만 해도 월 순수익이 640만 원에 달해서 2년도 안 돼서 원금 회수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50개가 넘는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서로 죽자고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유행이 확 지나가 버리면 수천만 원 주고 산 기계가 500만 원도 못 받는 고철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유행은 짧고 빚만 길게 남는 구조죠. 코인 노래방은 순수익만 보면 오늘 본 업종 중에 단연 1등입니다. 월 631만 원. 와, 엄청나죠? 하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초기 투자금이 2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요. 원금 회수하는 데만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함정은 청소년들 출입 관리나 가끔 있는 취객들 대응 때문에 저녁 피크 타임에는 결국 알바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름만 무인이지 완전한 무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개 업종의 속사정을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모든 무인 매장 사장님들을 똑같이 옥죄고 있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3가지 거대한 벽입니다. 첫째, 임대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건물주는 귀신같이 알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죠. 둘째,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거. 내가 여기서 장사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옆집, 앞집에 똑같은 가게가 생겨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작은 카페 주인은 정말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최종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매출이 얼마든 뭘 팔든 결국 대부분의 가게들은 월 1,000만 원 남짓 버는 비슷한 순이익으로 수렴해요. 그런데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보면요. 빨래방은 무려 8.8년, 거의 9년이 걸리고요. 카페는 5.7년이 걸립니다.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기계가 고장나거나 유행이 지나기 전에 내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 통장에 찍히는 그 화려한 매출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환상에 가깝습니다. 월세, 공과금, 재료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의 수명까지 이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짜 내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액수는 충격적일 만큼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봤던 숫자, 월 매출 400만 원. 이 돈은 과연 진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이 숫자에 현혹돼서 창업한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그 사장님에게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건물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계속 오르는 요금을 청구하는 공기업일까요? 이 구조에서 진짜 웃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